네, 오늘 오후입니다. 카풀 반대 택시업계 3차 대규모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카풀의 반대 집회로 인해 전국의 택시기사 최대 1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꼬여가는 카풀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0만 명의 택시기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집회 목적, 핵심이 뭘까요? 사실은 실력 과시라고 봐야죠. 네.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나왔던 얘기는 만 대의 택시가 국회를 둘러싸는 소위 포위하는 시위를 하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 그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국회 앞에 도로는 차단이 돼 있고요. 네. 차량이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부터 서서히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서 이제 집회를 끝내고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여의도 공원 지나서 마포대교 일부를 점거하는 그 통행 시위까지 벌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시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택시업계 입장은 그럼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상무님 오늘 오후 대규모 집회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택시 운행 중단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집회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도 제가 지금 현장에 오는데 일단 택시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전국에 25만 대가 있습니다. 25만 대 일단 전 차량이 아마 운행이 중단이 될 것 같고요. 이 집회 장소에 모이는 인원은 한 10만여 명 정도, 그다음 차량도 한 1만여 대 정도가 지금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번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들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까? 타협안이라는 게 발전된 안은 없었고요. 네. 두 달 전에 만들었던 그 안은 그대로고, 단지 이제 뭐냐면 집회를 좀 자제해 달라면서 하는 얘기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수준의 내용이었죠. 예. 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내놨던 방안을 보면요, 일단은 짚을 수 있는 게 완전 월급제 도입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개인 택시 네. 감차 보상금 현실화 네. 같은 네. 이런 방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부분들은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완전 월급제라든지 연금제, 개인택시 연금제, 실질적으로 많은 그 재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죠. 단지 이 카풀 시장 개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저희한테 일단 제안하는 걸로 보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안을 같이 이렇게 내놓고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안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카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는 협의 그다음에 타협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는데 단지 뭐냐면은 정부에서 임한 자세는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제로 베이스 처음부터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양덕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택시업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대화의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참 쉽지 않겠구나 싶은 게, 네. 택시업계 주장은 그겁니다. 카카오 측이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의 주장은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이건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택시업계는 일단 그것부터 하지 말고 카풀 서비스 도입을 전제로 하는 대화는 우리는 안 한다 이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시대적인 조류,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규제로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예컨대 택시업계가 아니라 이게 뭐 김밥이나 아니면 백반집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김밥집을 하는데 다른 김밥집이 생기면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싫겠죠. 싫겠지만 우리가 전국 김밥연대 아니면 전국 뭐 백반연대 이런 거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장사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조직화돼 있지 않고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현행법보다 좀 과한 걸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전제 자체가 그 다르다는 점에서 이제 입장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그렇죠. 것도 예.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계속 우려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됐었을 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론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뭐 관련된 기사나 그런 댓글들을 보면 택시업계에 꼭 우호적이지도 않은 것 맞아요. 같아서요. 네, 그리고 오늘의 집회가 사실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정서를 우호적인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 앞을 지나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미 7시 전후에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거기 그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차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아마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막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고 퇴근 시간에도 이제 여러 통행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마도 그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화에서 예컨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거든요. 카풀을 한다면 택시도 합승을 허용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달라라든지 우버의 경우에는 우버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마다 한 1달러 정도를 기존 택시 산업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공생하는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쪽으로 협상에 나서야지 일단 모든 걸 다 제로 베이스에서 있는 서비스도 철폐한다는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글쎄 이게 답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정에서 내놓은 안이 이제 택시 월급제 그리고 산학금 폐지인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택시업계에서는 이 월급제는 기존에도 계속 있어왔던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글쎄요, 그 버스의 경우에 예.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나서 그 월급 250만 원, 그리고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서울 안에서 버스들은 참 신사적으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신호 위반하거나 아니면 막 끼어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실 총량이 좀 조정이 돼야 합니다. 택시가 굉장히 많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이게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 게 대당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전체적인 감차와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되는 그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자면 역시 동어 반복입니다만 이 대화 기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하고 사실은 택시 기사분들보다 택시 회사 사장님들이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택시 타고 출근하는데 택시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용 직접 네, 운전하고 자차 오셨다면서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얘기였네요. 저도요. 저도 오늘 택시 안 잡혀서 오랜만에 운전하고 왔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불편으로 그러니까 초래가 되네요. 누구한테 예. 이게 결국에는 이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누굴 위한 명분이냐라는 싸움을 나중에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택시비 인상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요금이 오르면 당분간 손님이 떨어진다. 뭐 이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택시 문제로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그 논란이 있는 가운데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비스도 그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나아졌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 요금은 3,800원, 할증 요금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고 전국 곳곳에서 기본 요금 인상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어서
글쎄 소비자들이 당분간은 택시보다는 대중교통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지금 카풀 이슈와 관련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하고 택시업계 각자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저는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네. 봐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뚜렷하게 명시를 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선을 그어줘야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중재안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쪽이 이 정도 양보를 하면 다른 쪽도 양보를 해야 하고 여기에서 갈등과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정부가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4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빅딜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신성장 동력의 육성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와 렌탈이라는 그 새 시대의 어떤 산업혁명의 키워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산업의 빅딜이 가능할까? 저는 이걸 되묻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회적 총 그 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아니라는 게 사실 책임의 필요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당장에 어떤 안을 내놓기가 두려우니까 일단은 같이 다 모여서 얘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선택지를 너무 많이 제시하는 건 사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이 그렇습니다만 네 네. 가지.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4가지이니 이 중에 고르시오인데 그 4가지 안이 사실 기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부의 입장, 방향 이런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유경제로 간다. 우리는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쪽으로 가겠다. 하지만 통증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현재 그 택시업계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선에서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정부 여당은 지금 사방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교통 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좀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그렇죠. 좋아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니까 자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네. 퇴근 시간에 일단 지하철 이용하시면 그 지하철이 오는 속도 좀 빨라질 거고요. 그 배차도 좀 늘어납니다. 버스의 경우에도 보통 배차 간격이 15분인데요. 요 간격을 줄여서 버스도 더 많이 그 증차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용하실 때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예상되는 그 주요 경로 있잖아요. 네. 여의도, 마포, 서강대교 그 일대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을 하루일 것 같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